그다음에 삼성 SDI 똑같은 입장이죠. 그죠? 삼성 SDI 똑같은 입장입니다. 구름 하단에 걸렸으니까 아슬아슬하니까 기다려보자는 정도이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좀 더 기다려보자. 구름이 얇으니까. 그죠? 내일이라도 하루 만에 금방 이렇게 밀릴 수도 있죠. 그죠? 내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FOMC에서 과연 파월이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룹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의 매도는 물량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바람직한 전략이었다. 그죠? 바람직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나 기아차나 그런 종목들을 싸다는 이유로 매수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죠.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괜히 건드릴 필요가 없죠. 여기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니까 이 바닥이었나? 61,800원에 바닥이었구나. 그건 지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때만 하더라도 그죠? 64,200원의 바닥처럼 보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서 보니까 혹 이때만 하더라도 66,000원이 바닥이처럼 보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66,000원의 바닥이 돌아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과연 66,000원의 바닥이었느냐? 아니었잖아. 그죠? 아니었죠. 그럼 64,600원이 바닥이었느냐? 돌아선 걸 보니까 이때 살 걸 바닥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64,200원이 바닥이었느냐? 알다시피 아니었습니다. 반등할 때는 좋았습니다만 금방 다시 밀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 됩니까? 물증을 보고 바닥이라고 함부로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쪽으로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다 기다려보고 물증을 보고 들어가라. 물증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확실치 않는데, 그죠? 여기서 매수하더라도 금방 손질해야 되는데, 확실치 않는데, 지금 여기를 갖다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 더구나 얘가 올라가더라도,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보다시피 이 막강한 구름이 저항선으로 버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보았듯이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지루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을 바닥이라고 설령 바닥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매수하면은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뭐가 필요해요? 은근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근과 끈기로 버티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답답한 노릇을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돈의 효율성을 따지더라도 이런 은근과 끈기를 바라고 여기서 들어가기보다는 이를 돈 있으면 딴데 구름 밖에 나와 있는 종목들 골라서 사고 많잖아요. 구름 밖에 나와 있는 종목들 JYP 바닥만 보이면 사면 되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여기다가 매수 주문 넣어놓고 있으면 이 종목 좋잖아요. 하이브 좋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이브 또 SM 최근 들어서 SM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이런 종목들 SM은 여기서 그죠? 그 SM이나 또는 KTNG 이런 종목들 구름 밖에 나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바닥에서 매수 안 해도 되고 구름 밖에 나올 때 그때 매수해가지고 해도 되니 기아차건 현대차건 싸다는 이유로 매수하는 것은 뭐 적극적으로 바라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략적인 이야기 했고요. 해외 종목들 뭐 테슬라 바닥으로 말할 수 있나요? 없죠. 테슬라 2판이니까 그죠. 테슬라 2판이니까 오늘은 오래간만에 LG 화학이며 그 다음에 삼성 SDI며 LG 에너지 솔루션이며 그죠? 오래간만에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RSI 상으로 봐서도 아직까지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기준선 밑으로 구름 밑으로 떨어졌으니 기준선으로 거래한다면 일모로 거래한다면 얘는 지금 매도할 타임이지 매수할 타임은 아닌 것 같고요. RSI를 기준해서 매수할지라도 아직은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현재 이게 뭡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잘해야 관망하는 정도이지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됩니다. 그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일단 일부 매도해 놓고 구름의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혹시 얘가 뭐 구름이 얇으니까 밑으로 밀리면은 그때는 대책이 없으니 아무래도 물량을 줄여놓고 리스크 관련 차원으로 기다려 보시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삼성전자도 그래도 오늘 꽤 많이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는데 네이버도 오르고 카카오도 오르는데 왜 LG화학도 올랐습니다만은 삼성 SDI도 올랐습니다만은 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부진하냐?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테슬라 부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테슬라 별 볼 없잖아요. 테슬라가 왜 부진한데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안 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더라. 또 당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당장 전기차 살라 그러니까 글쎄 혹시 충전 안 되면 낭패지 않냐? 또는 전기차 불나고 나면은 문도 안 열리고 그죠? 뭐 그렇더라. 그러니까 안전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냐 때문에 선뜻 테슬라 지나간 거 남들 타고 있는 거 보면은 멋있어 보이죠. 제가 홍콩에서 테슬라 처음 본 게 홍콩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테슬라 전시회를 해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앞에 보네트를 여니까 예? 보통은 우리 자동차 같은 게 앞에 보네트를 확 열면은 그 안에 엔진이 다들 들어있잖아요. 그죠? 들어있잖아요. 테슬라는 앞에 보네트를 통 여니까 그 안에 트렁크가 더 들어있더라고. 텅 비었더라고. 텅 비어서 거기다가 짐을 넣었을 정도로 텅텅 비었더라고. 앞에 본네트 앞에. 이거 사실은 배터리밖에 없으니까 배터리하고 그 엔진만 그 뭡니까 모담에 있으면은 차가 굴러가니까 자동차가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엔진도 필요 없어. 배터리하고 모담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 정말 놀라겠더라고요. 야 정말 멋지다. 더구나 소리도 안 나. 매연도 안 나. 정말 멋지다. 정말 전기차가 그때 한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벌써 코로나 전이니까 그때가 언제냐? 홍콩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때니까 홍콩에서 그 뭡니까 그 애들 그 홍콩 대부도 하기 전이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전 같은데 그 테슬라 처음 보고로 야 정말 멋지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멋지다는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테슬라 사까 남들이 차 몰고 다니는 거는 멋져 보입니다. 야, 저는 아직도 자신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간밤에 빡 떴습니다만은 역시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애플 빡 떴습니다만은 역시 구름에 걸려가지고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관심거리로 두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그죠? 역시 이것도 구름 받고 나가야 살까?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 뭡니까? 아마 알파벳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관심 종목으로 꼽고 있죠. 나쁘게 본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후행스핀도 올라왔고, 그러니까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어제 설명했잖아요. 어제. 얘가 계속 그 전까지는 구름에 걸려가지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구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구름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관심 종목으로 두는 건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보다시피 어제 구름 안으로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죠? 막 올랐습니다. 저는 좀 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제 빡 올랐습니다만은 뭐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옆으로 기다가 올라갈지는 두고 보고 있다가 물증을 보고 구름 밖으로 나가는 꼴을 보고 그때 가서 아마존이래 알파벳 구글을 뭐 사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확실한 물증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테슬라는 그나마 물증도 없으니 제가 이거 아무도 안 사놨잖아요. 관심 종목이라 안 사놨잖아. 그죠? 그냥 있는 거죠. 그죠? 자,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 FOMC가 중요한데 현재로 봐서는 간밤에 CPI 숫자로 봐서 FOMC가 크게 제롬 파월도 크게
비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아주 매파적으로 아직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 끝났다. 안 풀렸다. 금리 계속 올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떻지 않겠냐 싶습니다. 다소간 여전히 매파적인 시장에 대해서 낙관하지 말라고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저 과거처럼 금리 계속 올릴 것이다. 나는 그 볼 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겠냐. 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의 기대가, 그죠? 시장의 기대가 인플레이션, 그죠? FOMC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예? 목표를 지금 2%잖아요. 그죠? 지금 2%입니다. 2%인데 이걸 갖다가 5%로 올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FOMC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두면은 물가를 어떻게 됩니까? 억제를 해야 되죠. 그죠? 억제되니까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목표를 5%로 올리면 물가를 그야말로 급격하게 억제할 필요가 없죠. 그죠? 물가를 5% 하겠다. 물가 5%좀 올라도 괜찮겠다라고 한다면 급격히 억제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금리의 인상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완화될 거다는 거죠. 그죠? 완화될 거다. 그러면 이것들이 금리가 완화될 거란 것은 결국은 주가에는 뭡니까? 당연히 호재가 될 거다. 그죠? 호재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가서는 오늘 저녁에 파월이, 그렇다고 해서 제롬 파월 그 FOMC 그 기자회견은 우리 새벽 2시, 3시 반에 할 겁니다. 저는 2시 반이었는데, 그 썸머타임 지나고 있으면 3시 반에 할 텐데, 그 새벽 3시 반까지 그 제롬 파월 이야기하는 거 들으려고 밤새지 말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 보면은 친절하게 뭐라 이야기해 줄 테니까 들어보시는데, 요런 제롬 파월 이야기가 그다지 극악스러운 강력한 매파가 아니라면 최소한 시장은 이걸 갖다가 호재로 반영할 거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닷 플러스에서 최종 금리 목표가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최종 금리 목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결국은 내일 아침에 시장을 움직이는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텐데, 웬만하면은 크게 악재가 아니라 그러면은 시장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코스피 지수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썸머랠리를 기대할 수는 없죠. 그죠? 썸머랠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만은 썸머랠리란 게 랠리가 없기 때문에 썸머랠리고, 특별한 우리가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야기하잖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죠? 크리스마스 날 눈 오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크리스마스 날 매번, 예, 예를 들어서 그 홋카이도처럼, 예, 뭐 홋카이도라든지, 예, 홋카이도라든지 또는 어디입니까? 눈 많이 오는 북극이라든지 처럼 매일같이 눈이 오면 크리스마스에도 눈이 오고 추석에도 눈이 오고 설날에도 눈이 오고 매일 눈이 오면 그걸 갖다가 굳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붙일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어쩌다가 눈이 오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죠. 맨날 연말에 주가가 오르면은 산타랠리란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주가가 오르니까 산타랠리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주가는 횡보하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행보하다가 현상들을 유지하다가 내년 초가 되면은 신년도에 대한 뭔가 제뉴얼 이펙트 1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내 가지고 시장이 상승 쪽으로 용트림을 하지 않겠냐. 그 주장한 배경에는 구름이 지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생님 늦게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는 뭐 축하죠? 제가 상 받았다고요? 그 축하인가요? 고맙습니다가 뭡니까? 뭐 저는 목소리 이제 다 회복됐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고맙긴요. 뭐 제가 고맙죠. 여러분들이 다 고맙죠.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꼬박꼬박 질문해 주시고 추적해 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하는 재미지. 뭐 수강생이 없으면 선생님이 무슨 재미로 강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맙지 제가 고마운 게 없습니다. 저는 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뭐 이런 이야기 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강의하고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책을 쓰고 그걸 좋아하니까 강의하고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러죠. 제 아는 분 중에 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한다 그래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사지가 벌벌 떨리고 그래서 원고를 보고 뭔가 남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될 때, 이게 명색이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그죠?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들 앞에서 조회해서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원고를 보고 별로를 떨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사람이 많아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아야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인 데서 오신 사람들이 많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거 말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제가 고마운 거지. 그렇습니다. 하여간 연말인데 연말에 산타 랠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가가 떨어져서 우울한 시장이 되지는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FOMC만 지나고 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제 별로 남은 것이 없다 보니까 시장은 야금야금 위쪽으로 올라가리라 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준비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없으시면은 오늘도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뭐가 즐거운 노래인가요?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또 하루를 끝내겠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주식시장의 주가를 쳐다보고 고개를 쳐박고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방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은 멀찌감치 떨어져 나와가지고 시장을 위에서 내다보면은 그때가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아마도 차곡차곡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뭐 그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끝내도록 합니다. 편안한 가운데 저녁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그죠? 똑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합니다. 혹시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목요일입니다. 그죠? 네, 목요일 11시 내일 목요일 맞죠? 그죠? 오늘 수요일 맞죠?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11시 35분부터 50분까지 마니 투데이 MTN TV에서 제가 나가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한 이야기, 그죠? 여러분들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목요일 날 TV에 나가니까 TV 방송에 제 양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 다 했습니다. 노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